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지 퀴어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씨입니다. 요즘 우리 녹음하는 날마다 왜 이렇게 비가 올까? 좀 이상한 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봄도 너무 새롭고 이상하게 또 오늘 오전까진 맑았단 말이죠. 분명히. 네. 근데 우리 녹음할 때 되니까 또 비가 또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우산을 챙겼답니다. 그나마 희소식이네. 네, 사실 저는 오늘 비가 안 오면은 저희 이번 주말에 금정산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금정산 답사를 갔다 올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일어난 것도 있어. 가려고. 막 그래서 챙기고 있는데 애인이 오늘 오후부터 비 온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접고 오늘 가지 못했는데 이대로 답사를 가지 못한 채 금정산을 가게 되는 걸까? 약간 그런 우려가 되네요. 나쁘지 않아. 그 이전에도 가보신 적 있지 네, 않나요? 여러 번 가본 코스긴 한데 뭐 혹시 제가 안 간 동안에 뭔가 변경이 있었을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목요일이나 수요일쯤에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다른 근황은 없으신가요? 저는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으로 배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컴퓨터밖에 없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컴퓨터와 매일매일 대화를 하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근데 그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작하면 하는 하이 하와이유 수준이거든요. 지금. 안부를 묻고 그 안부를 듣는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컴퓨터와 하고 있는 네, 요즘입니다. 네. 주연님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연휴 동안에 전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사진 봤습니다. 네. 뭐 유명인이랑 사진도 찍고 막 바쁘게 살았더만 또. 그게 네, 그렇습니다. 서울 키퍼 사회를 같이 맡은 금개님과 금개님의 친구들 누워있기 협동조합의 누워있기 협동조합이요? 네, 그런 조합이 있더라고요. 와. 네. 근데 실제 협동조합은 아니고 네, 그 진송님과 팔도님이라는 그 두 분이 하시는 모임인데 여기 누워있기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뭔가 영업을 당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뭔가 저도 잘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겠어서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소개를 들고 왔습니다. 네. 뭐 공식 페이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네. 지식 공유 회로를 간섭하기 위해 모인 난잡한 공동 제작소 콜렉티브 누워있기 협동조합. 비평적 태도를 기반으로 번역, 기획,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이유로 누워있고 싶거나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뭔가 활발한 활동을 할 것처럼 어떤 슬로건을 걸어 놓으셨는데 누워있겠다. 그거를 누워서 하겠다. 엄청난 반전의 이름이네요. 네. 근데 누워있기 협동조합의 이게 방금 소개해 주신 그 활동 내용이랑 상관없이 이 이름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도 가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누워있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분은 굉장히 마스터였습니다. 정말요? 전주 여행 가셔가지고 그러면 계속 누워 계셨나요? 이 두 분은? 이분들이 굉장히 잘 누워 계시고 오래 누워 계시고 잘 누워 있는 거 어떤 거? 잘 주무신다. 네. 제가 잘 때 이를 가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숙면 취하셔가지고 웬만한 소음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누워있기에 고수이신 분들이셨군요. 네, 다행이죠. 그래서 다행히 저도 키어 문화 협동조합 홍례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합들끼리 뭐 어디 워크숍이라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협동조합 토크. 협동조합 토크는 실례지만 어떤 토크를 나눴나요? 네, 했습니다. 네네. 네, 이분들도 뭐 글쓰기 세미나, 뭐 아니면은 각할모, 뭐 구글 미트 이런 것들을 각할모? 네, 각자 할 거 하는 모임을 구글 미트로 하는. 누워서. 네. 누울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좀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네트워크도 만들고 오셨네요. 네.
그 가서 서울키퍼 대본 뭐 같이 협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사실은 일을 하셨는지. 네, 겸사겸사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주 가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2박 3일로 갔는데 원래는 또 전주 국제영화제 그거를 보려고 갔단 말이죠. 근데 요 안에서 그 누워있기 협동조합 분들은 누워서 예매를 잘 하셨어요. 누워있지만 생산성은 진짜 네. 대박이신 분들. 근데 금계님과 저는 하나도 예매를 못했단 말이죠. 앉아있거나 서 있었을 텐데 못했다. 뭘 했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사람들보다 게을러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의욕이 없는 거 아닌가. 혹시 뭐 보려고 했어요? 뭐든 하나 보자라는 느낌으로? 사실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의욕이 애초부터 없었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냥 숙소에서 누워서 넷플릭스 봤습니다.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자체 영화제를 즐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보셨어요? 그럼 누워서? 그 베이비 레인디어. 그 올라온 것만 봤는데. 네. 네. 그게 좀 약간 그 여자가 남자 주인공을 스토킹하는 내용. 그리고 그 남자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인데 사실은 이제 남성 기획자, 제작자에게 동성간 성폭행을 당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신병 내용이겠죠? 약간 제가 포스터 올라온 것만 봐서는 조금 코미디적 요소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전혀 그렇진 않나요? 그 어두운 내용 그냥? 3화까지는 그냥 개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시리즈구나, 영화가 네, 아니고. 네. 그래서 근데 재밌었습니다. 나름 잘 만든 시리즈인데 중간에 한 번씩 끊었다 가기는 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정신이 오염당하는 느낌 때문에. 담배 타임은 가져야 된다. 하지만 볼만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그러고 DBES인가? DEBS라고 써주셨는데. 네, DEBS 그거를 봤거든요. 뎁스, 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지아나님? 얘기만 들어봤고 아마 제 외장 하드에 파일은 있을 건데. 파일로 있다고요, 이게? 좀 오래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때 열심히 이제 퀴어 영상물들을 쿠소 영화죠. 불다 해가지고 외장 하드에 모으던 시절에 네, 그때 섞여 들어왔던 작품으로 제 이제 외장 하드 폴더에는 있을 텐데. 그렇군요. 이게 다행히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네네. 그럼 정당한 방법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다행입니다. 저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쿠소 영화라면서요? 네. 어떤 점이 쿠소합니까? 그러니까 개킹 받는 거죠. 근데 이 시절에 약간 퀴어 영화들이 똥 안 밟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퀴어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진하거든요. 그냥 풀악셀로 그냥. 네, 두 사람의 그 어떤 러브라인, 그 레즈비언 러브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주변 설정들이 너무 킹받아요. 본분에만 너무 충실했고 나머지는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그런 느낌이군요. 다른 설정들은 다 모래성으로 쌓은 느낌?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팬픽과 다를 바가 없어요. 캐릭터 묘사에만 지금 공을 엄청나게 들여놓은. 맞아요.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네네. 이런 영화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얘기했잖아. 킹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킹 받는 거랑 스트레스 받는 거랑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다르죠. 그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레즈 영화들이 보고 나면 진짜 담배 말리게 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굉장히 개운한 영화. 개운한 쿠소 영화. 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봤대? 거의 일주일 있다 온 사람들처럼 시리즈 하나랑 영화 하나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필굿도 또 다시 봤어요? 봤어요. 필굿. 네. 그냥 전주 국제영화제니까 영화는 봐야겠고. 근데 넷플릭스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뭔가라도 보자. 영상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긴 했지만 전주국제영화제와는 별로 하등 상관없는. 전주국제영화제랑 상관 있는 사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죠?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면 안 될 건 뭐야? 윤석열 만났어요? 아닙니다. 전주 가맥집에서 유명한 배우를 만났습니다. 네. 저 스토리에서 봤죠. 벌새 봤습니다. 와. 아니 근데 되게 자랑스럽게
저희 그 홍해당 팀 단톡방에 사진을 먼저 공유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진이 뭔가 인물이 좀 작게 나와서 그런지 저는 그냥 전주 가서 새로 사귄 친구인 줄 알았어. 바로 알아보지 못한 점이 조금 애석한데.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 그냥 그 가맥집에서 만나서 네. 인사하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한 거예요? 네. 자기소개했어? 무슨 자기소개? 그냥 팬이에요 하고 찍었어? 그럼요. 당연히 그냥 사랑합니다. 사진 냅다 찍어주세요. 고백을.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뭐 모든 영화제에서 약간 그런 연예인 본 썰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전 이번에 이런 연예인을 만난 게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굉장히 두근두근 했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영화제 현장 근처에 가면은 뭐 주변에 술집이나 밥집에서 배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라는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시즌에 많이들 보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배우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면은 조금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절 못하게 사랑한다는 말 먼저. 전략적으로 접근했더니 사진 한 장을 건질 수 있었다. 유명인과 뭔가 남기고 싶으신 분들 지훈님의 이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근데 알차게 보내고 오셨네요. 근데 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숙소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과연 알찬 걸까? 뭔가 근데 전주다운 모먼트가 좀 더 없었습니까? 네. 비가 와서 사실 진짜 한옥마을도 거의 진짜 짧게 한 30분 정도만 있다 오고. 일단 가긴 갔네요, 그래도. 네. 그리고 약간 전주 하면은 맛집이 많다, 다 맛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 5년 전에 전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서 먹은 그 집이 제일 맛있었고 막 유명한 맛집을 찾아서 들어가면 오히려 약간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고 그냥 부산의 맛집과 다를 바 없는 어떤 평준화돼 있는 그런 맛에 조금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랜덤하게 들어간 집은 기대가 별로 없는데 맛집이라고 찾아간 집은 기대가 좀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기대만 높았으면 모르겠는데 가격도 높아가지고 진짜 개화나더라고요. 유병세를 치러야지. 어쩔 수 없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꼭 전주에 가면은 그냥 이제 시장 이런 데 근처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빔밥이나 물짜장이나 뭐 그런 거가 있으면 꼭 드시고 뭐 나는 뭐 다 먹어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드시는 걸 추천. 오히려 그냥 맛집을 찾기보다는 현지인들의 맛집.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은 금괴님의 친구들이어서 그러니까 금괴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파티를 맺어서 갔다 오신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저랑 서로 초면이었단 말이죠. 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놀다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또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했길래 아니 거기 그냥 가서 늘 아버지 하던 소리 대로 들어. 했더니 아버지란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란 소리를 들었고 비건 알탕 연대 하지 마라. 비건 알탕 연대? 그러니까 알탕 연대는 그 남자들 간의 호모 소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맥집에 있으니까 아는 분들 키어 분들이 막 와가지고 약간 레즈 번개처럼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른 부치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 부치분한테 계속 귀엽다고 했어요. 또 이제 그러니까 부치 우정 또 돈독하게 쌓고 있었는데 너네 비건 알탕 연대 하지 마라. 왜 비건 알탕이야? 알이 없어서? 네, 둘 다 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탕연대잖아. 그런 것을 또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좀 눈꼴시럽게 보셨다. 네, 그랬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점도 아버지네요. 그래도 되게 뭐 날씨 안 좋고 숙소에만 거의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새로운 관계도 맺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도 감상하시고 일도 하고 알차게 지내다 오셨네요. 다들 피여가지고 그렇게 뭔가 계획적이지 않고 계획이 빡빡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지, 누워 계신 분 두 분. 그래서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저희 주제는 저희 5월 첫 번째 녹음하는 방송인지라 또 이제 계절에 맞는
어떤 제철 방송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5월 네. 하면 또 가정의 달, 기념일의 그렇습니다. 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5월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이 기념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양방송 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로즈데이 방송했었잖아요. 사실 5월에. 이 방송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사적인 기념일로 넘어가가지고 네, 오늘 좀 공적인 기념일을 좀 다뤄보고자 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5월에 있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의 의미와 유래를 좀 찾아왔고요. 요 날에 대한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기억이나 인상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코멘트 해보는 식으로. 의미 네. 있다. 진짜 쓸데없는 얘기. 진짜 쓸데없지만 어디 가서 이런 정보를 각 잡고 들을 수 있겠느냐 싶은 그런 방송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 사실 처음에 좀 약간 걱정했거든요. 이거 하면 뭐 그냥 할 말 있을까? 그냥 너무 진지한 어떤 내용만 전달하는 그런 기계적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태클 걸고 싶은 구석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게 가정의 달답게 뭔가 가정의 행사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나름 많이 챙겨왔던 그런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 얘기를 좀 해보면은 생각보다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로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월 1일이다. AI처럼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오는 챗 GPT. 우리는 거의, 사실 팟캐스트 AI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을 하기 때문이죠. 규칙성만큼은 네. 인공지능에 버금간다. 그럼. 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이 5월 1일인데 이 날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5월 1일일까 찾아봤는데 1886년 5월 1일에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헤이마켓 사건을 시초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날 그러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큰 파업이 있었고 이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노동자의 날 이날로 정한 거죠. 전 당연히 뭐 민주노총에서 정했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그냥 5월 1일로 한다. 날씨가 줄 좋으니까 알았는데.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니까 별로 이거에 대해서 왜 이 날이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이거 찾아보면 좀 재밌었어요. 5월 1일에 저는 근데 직장 다니면서 5월 1일에 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날 안 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대박. 네, 5월 1일에 정상 근무합니다. 미친. 그러니까 이 노동자로서의 어떤 사실 공무원도 노동조합 있고 그런 사실 노동권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그 공무원법상 뭐 쟁의나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사실 보장되지 않은 직업입니다. 완전 AI잖아. 공노비. 네. 이날 특히 실감하죠. 우린 그냥 공노비다. 그렇군요. 네. 근로자의 날 뭐 기억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기억 같은 게? 저도 잘 딱히 기억이 없죠. 딱히 없고 그냥 한 번은 이제 집회 나갔던 것 같고 무지개 깃발 들고 함께 참여해서 방석권에서 이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집회하고 한 번은 그랬고 한 번은 일하다가 빨간 날이라서 쉬었고 한 번은 일하다가 빨간 날이라서 1.5배를 받았고 한 번은 일하고 그래도 받아서 다행이다. 네, 백수라서 그냥 쉬었고 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게 뭔가 늘 특별한 날이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특별했다. 많은 날들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5월 1일을 시작으로 일종의 연휴 라인이 생성이 돼가지고 많이들 이날 연차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 연휴로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처럼 근로자의 날을 못 쉬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날은 솔직히 그냥 진짜 모든 임금 노동자들은 다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뭐
고용노동부인가 거기서 근로자의 날을 기리는 웹포를 만들었는데 웹자보? 네. 소방관이랑 간호사랑 뭐 의사랑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해놓고 뭐 노동자의 날 뭐 근로자의 날을 뭐 축하합니다. 뭐 아무튼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뭐 싫은 직업들로만 해놨냐고 엄청 뭐라 해야 약간 일부러 매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고 근로자들 이날 하루 그 근로에 대한 어떤 근로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며 쉬게 해주자라고 정해놓은 날이지만 여전히 못 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참 슬픈 일이네요. 네. 그리고 이 날이 근로자의 날이냐 노동절이냐에 대한 어떤 토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좀 분단의 역사, 레드 컴플렉스 뭐 이런 것 때문이겠지만은 노동자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가 있잖아요. 어떤 집단에서는 노동자면 어떻고 근데 저는 약간 근로자의 날로 써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재수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근로자를 고집하느냐? 아무래도 상관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노동자의 날이나 노동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근로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뭔가 편할 것 같은데 노동자들을 거느리면 이 사람들이 혁명할 것 같아서 뭔가 그렇지 않을까? 뭔가 근로자는 착할 것 같아. 말 잘 듣고 하라는 일 잘하고 할 것 같은데 노동자는 뭔가 이렇게 일 안 할 것 같아. 말대꾸 할 것 같고 노동조합 만들고 뭐 수틀리면 파업할 거고 막 그런 인상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기념일이 5월 5일 어린이날. 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고요. 매년 5월 5일이고 이날도 공휴일입니다. 아 어린이날 그 지금 녹음일이 7일인데 네. 너무 감흥 없이 지나간 느낌이 있어요. 어린이날이 또 감흥이 있을 필요는 또 뭐래? 뭐 그거는 그렇죠. 이제는 점점 어버이와 가까워지려나? 근데 뭐 이번 어린이날 전주 다녀오셨잖아요. 네, 뭐 어린이랑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 명이 같이 쉬는 날을 맞춰서 갈 수 있었던 건 어린이날 덕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날 또 일요일인가로 돼가지고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까지 쉴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였구나. 네네. 어린이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흥 없었단 말 하지 말고. 근데 나는 원래 백수였어. 그냥 연휴인 줄 몰랐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네. 근데 이제 이런 기념일 있으면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데 그 로고 바뀌잖아요. 그걸로 조금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이구나. 24절기도 챙기더라고요, 걔네들이. 아무튼 어린이날은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 외 8명이 5월 1일에 첫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대요. 원래는 5월 1일이었군요. 근데 이날이 세계 노동절과 겹쳤기 때문에 1927년부터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행사를 5월 첫째 일요일에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린 거죠, 노동자에게 어린이들이. 그렇구나. 네네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해방이 되고 나서는 첫 번째 어린이날이 첫째 일요일에 열었다고 했잖아요. 앞에 어린이날을. 그래서 1946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대요. 근데 이때 열어보니까 매년 날짜 달라지는 거 번거롭다 이래가지고 그냥 오늘로 하자 해가지고 광복 이후 첫 번째 어린이날이었던 5월 5일을 그냥 고정 기념일로 박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이 기념일이 정해지는 과정 같은 게 좀 주먹구구식이다. 생각보다 체계가 없네요. 난 뭔가 5.5에 의미를 부여했거나 아니면 뭔가 5월 5일에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원래 뭐 언제였는데 밀려가지고. 이게 약간 권력 그러니까 차이도 있고. 맞아. 어린이보다는 노동자가 세다. 그리고 이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어린이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올해 그래서 어린이날이 언제고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야, 올해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물 며칠 달라야 되노? 고민되네. 그러니까 어린이의 권리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주장해야 되는 날이 언젠지 헷갈리면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과 편의상 5월 5일이 됐고
지금은 뭐 아무도 이거를 헷갈려하지 않죠. 네. 뭐 지하다님은 어린이날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근데 어릴 때 어린이날 뭔가 챙김 받으셨나요? 뭐 선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간 것 같긴 해요. 어디 뭐 근처 맞아. 유원지나 뭐 대충 가족 소풍이나 이런 맞아. 개념으로 밖에 나갔던 것 같긴 한데 이 어린이날이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한 거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전 자라나면서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 이후로는 지금처럼 감흥 없게 지낸 것 같은 뭔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고 나를 위한 날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린이 공원 있었던 거 아세요? 어린이 대공원 당연히 알죠. 네.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거기서 이제 놀이기구를 탄 게 좀 마지막 기억인 것 같아요. 성지곡 수원지 어린이로서의 그러니까 저보다 아랫세대 특히 주연님보다 좀 더 아랫세대는 모를 수도 있겠어. 그게 그 유원지가 없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심심한 공원이 물론 이제 뭐 등산하시는 분들 여전히 애용하시긴 하지만은 뭔가 근데 그때도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놀이기구를 타는데 이게 놀이기구의 그 스릴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위협. 이게 이 안전바가 덜그럭 거리는데 내가 이걸 잘못 이 힘을 안 잡고 있으면 내가 그냥 바로 떨어져 죽겠다라는 그런 생명의 위협. 성지곡 수원지가 좀 어린이들을 강하게 키웠군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했어요. 어린이 대공원. 거기에 특히 다람쥐통을 좋아했습니다. 네. 다람쥐통. 그거 또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어떤 쥐의 운명을 타고났던 것일까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다람쥐통 이렇게 돌면은 그걸 또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무서워하면서 그 다람쥐통 돌 때 이게 360도 회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가 막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나는 그냥 재밌으니까 굴러가는 게 재밌는데 이 친구는 무서워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저도 그 엉망진창이 되어가던 어린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그 맞은편에 앉은 아이들은 내 친구들이 아니야. 모르는 애들이야. 근데 그냥 임의로 짝지워진 아이들. 그냥 이제 다 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타다 보니까 그때는 또 어린이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낑겨 타는 거야. 그래서 구르기 시작하는데 나는 얘네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근데 계속 피해를 주게 돼. 소리를 지름으로써. 통 안에서 이제 굴러다니면서 막 쏠리고 막 무릎으로 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버둥을 쳤군요. 안에서. 네. 아니 그냥 굴르니까 그냥 그 그치, 안에서. 그치. 막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나도 안 하고 싶다. 미안 이렇게 그렇게 굴렀던 기억. 한창 잘 나갈 때 제법 규모가 있는 놀이공원이었어요. 부산 안에서는. 그래요? 그게 지금 뭐 삼정 동물원 들어서고 나서 뭐 동물원이 다시 생겼다가 지금도 영업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그냥 동물원이 있었거든요. 그 대공원이랑 같이 운영됐었던. 그래서 뭔가 어린이들이 진짜 어린이날에 많이들 부산 어린이라면 어린이날에 많이 갔을 법한 장소다. 한 번쯤 네. 동심을 시험당하는 곳. 거기에 이건 좀 빨리 성지곡 수원지 문 닫기 전에 더 빨리 문 닫았는데 귀신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요? 있었어요. 네. 그거는 진짜 처음 사실이네요. 거기가 그래서 저의 첫 귀신의 집이었거든요. 갔는데 이상하게 거기 분명 내가 부모님이랑 갔을 거 아니야. 내가 어렸으니까. 진짜 귀신 나온 거 아니야? 아니 부모님이랑 갔을 거잖아요. 갔는데 내 기억으로는 거기 있는 어떤 알바 언니인가 오빠의 손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투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던 거예요? 그때 귀신의 집 경험을 생각하면 뭐 무서웠고 안 무서웠고 이건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남는데 그때 엄마 아빠 어디 갔었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고 보면 진짜 귀신의 손이었던 거지. 니 갔다 온나 이러고 나를 귀신의 집에 혼자 넣은 걸까? 어린이날에? 근데 거기는 이제 또 수원지이지 않습니까? 네. 물귀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거기 조금 어스름해지면은 음한 기운이 좀 있었어. 너 음한 기운 엄청 좋아하네. 그래서 레즈비언이 됐나?
일리가 있다. 네. 어린이날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또 이제 추억의 어린이 대공원, 초업 어린이 대공원 얘기가 나오게 됐네요. 그리고 또 무슨 기념일 있죠? 네. 아주 유명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죠. 네. 부모님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고 대한민국에서는 1956년부터 5월 8일로 지정되었대요. 원래는 미국의 어머니의 날, 마더스 데이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었는데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56년 5월 8일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이었던 게 아닐까 또 대충 그렇게 해서 아예 또 매년 바뀌는 것도 골치 아프다. 고정시키자 해가지고 해버린 게 아닐까 싶네요. 아니,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도 있어요. 그게 따로 있는 거구나. 네네네. 그 어버이날은 그럼 어버이가 부모님이에요? 부모 양쪽 부모님 다를 얘기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머니랑 아버지를 합쳐서 어버이인 거야? 그렇겠죠? 진짜로? 그렇겠죠?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맞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구나. 혼자 무슨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를 합쳐서 어버이구나. 어머니, 아버지. 네. 지금 혼자 어떤 통찰에 다다랐음. 그러면은 아머니의 날 이렇게 했었어도 되네. 아모니의 날이요. 그게 아무래도 어감상 이상하니까 어버이 날이 됐겠죠. 어린이날과 달리 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 왜 어버이의 날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5월에 너무 논다고 생각했을까? 그럴 수도. 어버이는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약간 양육은 뭔가 그 의무가 있는데 효도는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가 유교, 효의 사상에 굉장히 푹 젖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린이보다는 안 중요하지 않나? 아니 효는 오히려 이제 365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지. 이날 쉬게 해주면은 너네 이날만 잘해줄 거야? 그러려고 그랬어? 엄청 계몽적인 엄청 계몽적인 이유네요.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봐야 하는. 네. 그랬지 않았을까? 네. 일단 지금 저희 녹음하는 날이 5월 7일이고 내일 저희 방송이 나갈 날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그러네요. 네. 진짜 이 올해 항상 이때가 되면 눈치가 보여요. 뭘 해야 되나? 이번에 뭐 우리 하실 본가에 거예요? 뭘 해줘야 되나? 원래 회사 다닐 때는 그 용돈을 좀 챙겨서 입금을 해드리고 입금했다. 아버지처럼 맛있는 거 사물어 이러고 이제 입금하는 느낌으로 퉁쳤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오히려 엄마한테 입금을 받아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좀 엄마가 이게 뭐고 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미역국을 끓여드린다든지 뭔가 밥을 그냥 함께 할까? 그럼 내일 그냥 전화해서 저녁에 시간 되면 밥을 함께 하자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은님은요? 저도 고민이 돼서 그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미리. 네. 그날 엄마 뭐하노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뭐 밥이나 한 끼 하자. 뭐 대신 이제 언니랑 같이 보자. 세 명이서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분이랑? 네, 대신 자기가 밥을 살 테니까. 그래가지고 어버이날의 취지에 어떻게 어버이날은 그냥 이용당할 뿐이네요. 네. 뭐 그래서 뭐 일단 일정을 보겠다 하고 아직 확답을 안 한 상태긴 한데 내일인디. 그래 뭐 배필을 데리고 오는 게 효도지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일정을 알아보겠다 하고 끊었는데 어머니가 카톡으로 이제 립스틱을 보내면서 어버이날 선물은 이걸로 할란다. 선물 원하는 선물 그거 네, 보내는 걸로 그거를 딱 정해주셨습니다. 너무 좋다. 우리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고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걸 얻어서 좋고 나도 이제 엄마가 원하는 걸 해줘서 좋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데. 맞아. 우리 엄마도 T인 것 같아. T끼리 T 모녀끼리 궁합이 잘 맞은 케이스. 네.
그래서 저는 좀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아무튼 연락을 한번 하기는 해야겠네요. 오늘 안에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주연님 말 듣다 보니까 내일 해서 될 일이 아니구만요. 쉬는 시간에 지금 해야겠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해야겠다. 그리고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네요. 네. 유권자의 날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 모든 1년의 기념일을 한번 쫙 다 훑은 적이 있긴 해요. 아, 공무원이라서? 아니, 공무원의 소양이라서가 아니고 저 이제 퇴사 직전에 했던 일이 그 직원 수첩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연간 이용하는 수첩 만드는 일이잖아요. 거기 달력이 들어가잖아요. 그 놀랍게도 거기 있는 달력에 원력에 들어가는 기념일들을 제가 다 검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맞는지 오타가 없는지 그런 걸 제가 다 봤었어야 돼서 그때 한번 보면서 진짜 1년 동안 진짜 별의 별날이 다 있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유권자의 날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공무원 시험에는 안 나오나 보네요. 안 나오죠. 이런 거 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지. 나오지 않나 한 번씩? 근가? 모르겠어요. 직렬에 따라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12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방금 우리가 앞에 거론했던 기념일들보다는 신생기념일에 속하는 기념일이죠. 최신 기념일. 그렇지. 이제 2000년대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왜 5월 10일일까? 또 이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민주적 선거를 치렀던 게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구성할 때 그 선거일이 5월 10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양방송. 뭔가 성미 안 맞는 거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그래서 이날은 뭐 쉬는 날도 아니고 그냥 달력에 적혀 있을 뿐입니다. 이날은 뭐 하면 됩니까? 이날은 이제 유권자로서의 마음을 다 잡는 날. 그래. 뭐 아무리 유권자로서 그렇지. 아무리 정치가 나를 실망시켜도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선거권을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친구들한테 지민비조 했는지 물어보고. 그게 뭐야? 아니 지민비조란 말이 있잖아. 이건 농담입니다. 진짜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진짜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그게 지민비조. 3년 너무 길다. 부산이 디비진다. 조국혁신당 그거잖아. 이 선거판에 사람이 있더만은 확실히 그쪽에 어떤 유행하는 프레이즈를 배운 거 아닐까? 제가 조금 무관심했던 탓도 있겠네요. 아니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프레이즈거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유권자의 날이 있다는 사실 저희 방송을 통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게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와. 이 스승의 날 뭐 한 기억 있으세요? 스승의 날은 근데 학교 다니는 중이면 뭔가 이벤트 같은 거 하지 않았나요? 늘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맞아. 각출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지 않을까? 그런가? 하나 요즘도? 약간 요새는 김영란법도 있고. 그리고 사실 스승의 날 때 그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그 부모님들이 되게 신경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래요? 이게 그 옛날에 저 학교 다니기 이전에 그 학교에서 있었던 그 안 좋은 문화, 촌지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촌지 문화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 아무튼 촌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적으로 부모들이 우리 애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느낌으로 뭔가 물건이나 혹은 진짜로 현금성 어떤 뭐 상품권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되게 근데 안 저도 좋은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저는 몰랐는데 엄마가 늘 담임쌤한테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떤 안 좋은 옛날에 어떤 관습 같은 거였는데 그 안 주다 엄마가 안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안 준 애들만 몇 명 이렇게 계속 혼이 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구구단을 못 외워서 엄청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걔네들이 구구단을 못 외운 애들이라기보다 촌지를 안 낸 애들이었던 거야.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돈을 드리니까 그 이후로 내가 혼이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네요. 그리고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뭔가 뭐 선생님 생일 같은 것도 챙겼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소풍 가거나 현장 학습 가거나 하면은
그 선생님이 먹을 거를 따로 챙겨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되게 열심히 나의 학교 생활을 서포트했구나. 근데 아마 그 부모님 세대는 진짜로 학교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했던 것 같아. 맞아. 네.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교육 현실이 지금 어떤지는 저도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교권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못된 선생님들 때문에 스승의 날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지,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근데 스승의 날의 유래가 진짜 그냥 상상치도 못하는, 한번 맞아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네.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날, 매년 양력 5월 15일로 이날은 결의의 스승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다. 여러분, 스승의 날은 사실 세종대왕 생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 생일 때마다 엄한 사람들을 챙기고 있었다. 그런 사실이 지금 드러났어요. 아, 이게 사실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결의의 스승. 네.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의 생일에서 이렇게 스승의 날이 비롯됐을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이 세종대왕은 사실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음력으로 챙겼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거슬러 가서 이제 이 세종대왕이 태어나던 해의 음력 어느 날이 지금 이제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5일이었던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5월 15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사실 올해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생일이랑도 상관이 없는 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대부분 그렇겠죠. 이게 세종대왕께서 챙기셨던 생일 챙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력 언젠가였기 때문에 네. 와, 그럼 만약에 본인한테 스승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은 스승의 날, 이날에 세종대왕을 기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5월 15일이 됐긴 한데 이것으로 지정된 어떤 경위도 수상쩍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5월 15일이었던 게 아니래요. 그 원래는 충남 논산시의 강경여고에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RCY 네, 오랜만에 듣네요.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이날이 5월 8일이래요. 이 날을 맞아 자신의 스승을 찾아간 것이 시초였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충남 논산의 어떤 학교에서 근데 이게 왜 적십자의 날을 챙겨서 스승님을 찾아간 게 시초였다는데 근데 이게 날짜상 또 어버이날이랑 겹치잖아요. 5월 8일로.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또 하루에 두 사람이나 챙길 수 없지 하면서 이거를 일주일 후이자 세종대왕 생일이랑 끼워 맞춰가지고 5월 15일로 정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뭔가 유래를 들으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고하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던 이 기념일들이 사실은 그냥 정말 대충 좀 주무꾸구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날은 다 찼어요. 다른 날 예약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정해진. 에어비앤비처럼 그냥 그렇게 뭐 대관 날짜 정하듯이 그렇게 된 게 좀 상당히 랜덤하게 정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유래를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나마 진짜 좀 의미가 있는 찐으로 의미가 있는 날짜로 어떤 기념일이 정해져 있는 게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네, 이날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이 이날 해야죠. 그렇죠. 딴 날 할 수 없죠. 이거는 이날 뭐가 차 있어도 안 되죠. 네, 뭐 다들 알다시피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 당시는 전라남도 광주시련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날짜 선정과 명분이라면 납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기념일들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날들이 이어질 거거든요. 아니 왜 이번에 투표하고 나서 사실 부산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이제 전라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부산은 그러니까 한 명의 민주당이라도 있었는데 전라도는
명명의 국힘이었다. 그래서 사실 더 지독한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5.18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니 같으면 그러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다 그들을 찍겠어요. 그 막 또 뭐 전라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서로 뭐 정치적으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등비등하게 뽑아가지고 뭐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니 같으면 뽑겠냐?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까지 뽑아준 정치인들이 잘 못하는 거지, 다른 쪽을 뽑았다고 그게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을까?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뽑아준 애들이 일을 잘 그러니까요. 하고 못하고의 문제인 거지. 이걸 지역 균형 발전을 못하는 건 진짜 그치, 전적으로 정치인들 탓이고, 이거를 지역 감정으로 그 몰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나쁘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전주 가는데 KTX가 없어요. 아, 맞아요. 네. 광주도 없어. 광주도 없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루트가 없어. 길이 그러니까. 없어. 그리고 고속버스 타는데 3시간 반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요즘 서울 가는 거 그 버스 타는 것도 4시간 반이면 가는데, 전라도 그 직선거리로 끄면 훨씬 별로 가까운데 가지도 않은 그거를 길을 족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가까이 있는 데를 못 가고 맞아. 말이야. 뭔가 그러니까 동서 갈등이 좀 있는 게 그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동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죠. 원인이자 결과다. 네. 길을 서울로 낼 길을 전라도로도 좀 만들지. 그래서 더 멀게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광주 그때 우리 갔을 때 전일 빌딩이랑 막 기념관 맞아요. 갔었잖아요. 5.18 투어를 아주 작은 투어를 했었죠. 그 이후에 우리 5월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면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많이 할 거고, 맞아요. 기념 전시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5월에 가서 한번 광주를 또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또 힘들 것 같네요. 근데 하지만 언젠가는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광주에 있는 그 예술가 친구가 광주는 5.18의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뭐 예술이나 연극, 전시, 영화 이런 것들이 다 5.18을 중심으로 돌아간대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는 그거에 대한 답답함을 좀 얘기를 하기는 역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키우고 여성인데요, 이렇게 해봤자 5.18이면 약간 그래서 어쩌라고 5.18. 그렇지만 뭐 5.18에도 키워와 여성들도 참여했는데 뭐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하나님 5.18 다음 날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19일. 네. 바로 발명의 날입니다. 다들 이날 기려가지고 학교에서 포스터랑 뭐 표 많이 그리셨을 거예요. 아, 맞아. 항상 그 상상화 그리게 하잖아요. 이때 혹시 발명의 날, 과학의 날에 발명한 거 기억나세요? 근데 항상 그 어떤 초등학생 때 많이 했던 발명품들, 고안했던 발명품들은 주로 어떤 키메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와 뭐를 붙인다. 맞아. 뭐와 뭐를 붙이거나 뭐와 뭐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막 가제트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굉장히 발명품이라고 막 이렇게 고안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훌륭한 걸 발명했다면 제가 지금쯤 뭐 특허를 갖고 있겠죠. 지은님은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키메라에 매우 찔리는데 그 치약과 칫솔이 그렇지. 한 몸인. 그러니까 물건이 여러 개인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린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명의 날이 왜 5월 19일이 되었느냐 하면 이것도 또 세종대왕님이 호출이 되는데요.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한글날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괜히 지폐 10,000원짜리를 차지하고 계신 게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신사임당의 날 없나? 그러네. 근데 어쨌든 10,000원이 자주 쓰이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의 날, 이황의 날도 있나요? 근데 뭐 기리려면 기릴 수 있지 않을까? 국가기념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5월 19일은 세계 최초로 치고기를 발명하고 그것을 세종대왕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이 추국이다라고 한 그 날인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하고 했을 거야. 아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장영실의 날이네. 그쵸. 근데 장영실의 날 그러네. 왜 장영실의 날로 안 했을까? 장영실이 세종대왕한테 추국기를 발명해서 바쳐서 세종대왕이 사용한 날이라는 게. 근데 장영실에서 발명이란 키워드만 쏙 뽑아서 그것을 이제 발명의 날로 정한 거겠죠. 하기서 생각해 보면은 세종대왕도 어떤 추출 작업이 있었네요. 그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날은 아니잖아. 거기서 스승이란 속성을 뽑아서 이제 스승의 날로 한 거니까. 세종대왕은 이용을 당했다. 아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와우. 교양방송 시켰지. 네.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중순까지 모두 클리어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좀 쉬다 와야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1년 52주 거의 주 1회 업로드하는 근면성실함. 구독자 1000명, 재생 요청수 100만회. 달성하고 싶은 퀴어 팟캐스트계의 핫루키. 지금이 제일 싸다. 시골지 퀴어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진행해보세요. 퀴어 마을 게시판, 중간 광고, 영상 광고 및 게스트 출연 요청 5,000원부터. 자세한 사항은 시골지 퀴어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 긴 설명 없이도 내게 공감해줄 퀴어 친구들을 사귀고 싶나요? 퀴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진 않나요? 서울에만 있는 각종 퀴어 행사, 모임, 공간들 그저 부러워만 하고 있죠? 함께 힘을 모으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퀴어 문화협동조합 홍예당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홍예당은 현재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퀴어와 LI를 위한 커뮤니티 서점, 소모임과 행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면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우리가 바라는 다양한 서비스,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갈 힘이 생길 거예요. 퀴어 문화 협동조합 홍예당.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홍예당을 검색해 보세요. 네, 홍예당에 다가오는 행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 9일 마라톤 글쓰기 진행되고요. 5월 10일에는 시차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2일 드디어 봄맞이 금정산 산행. 네, 일요일 날에 갑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일요일에 비 올 확률이 70%더라. 그러면 우비를 챙기셔야겠군요. 아니. 저희 만약에 비가 온다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온다 이런 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산행 모임은 취소가 될 것 같긴 해요. 안 그래요? 그러기를 바라긴 하는데 뭔가 우비를 입고 같이 막 그렇게 극기훈련 하듯이 오르면은 뭐 서로 대화도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봄 소풍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들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미끄러운데 바위나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겠네요. 안전도 조금 더 우려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비가 오면 취소될 것 같긴 한데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때는 그 사전에 좀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밀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또 홍예당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일단 그 다음 주는 제가 안 돼요. 다음 주는 근데 부모 모임이 있어요. 더 더워지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에 퀴어 코미디 스터디 진행됩니다. 와. 세종대왕 생신에 저희가 또 코미디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퀴어 코미디 스터디는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마라톤 글쓰기, 금요일에 퀴어 영화 오마카세와 시차 모임이 번갈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5월 19일 성소자 부모 모임, 영남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요 날은 그 홀수월이라 가지고 부모님들만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5월 25일에는 아디오스 2023 여성 작가전의 마지막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책은 뭐죠? 책은 진격하는 저급들. 네, 진격하는 저급들입니다. 리타 작가님, 이현숙 작가님의 비평서와 함께 저희 팟캐스트계의 대모시죠. 완전 저희 조상님이시죠. 네. 대부신가? 대부 쪽이 맞지 않을까? 대모신가? 네. 아무튼 대귀여입니다. 네, 5월에도 기념일도 많지만 홍해당 행사도 많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홍해당에서는 서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임시 휴무나 영업시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문하실 때에는 홍해당 인스타그램을 꼭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네, 저희가 기념일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놀랍게도 딱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5월에 진짜 기념일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념일들의 의미 하나하나도 굉장히 곱씹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다. 네. 뭐 어디 가서 알겠습니까? 스승의 날이 사실은 세종대왕 생일이다. 발명의 날이 사실은 추구기가 반포된 날이다. 세종대왕이 추구기를 쓴 날이다. 이런 걸 어디 가서 알겠습니까? 네. 교양방송 시퀴즈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 뭔가 장미를 주거나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19세가 된 신생성인들 새롭게 성인이 된 사람들을 신입들을 장려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축하하는 날인 줄 알았는데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날이었군요. 이날 주연님 말씀대로 뭔가 장미꽃이나 향수 같은 걸 성인이 되었다는 어떤 증표 같은 것으로 서로 주고받는 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만 19세니까 보통은 그냥 구한국 나이로 20살 되는 해에 이것을 이제 성년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대학교에서 대학 신입생이잖아요. 20살 때면. 그때 뭐 나눠줬던 것 같아요. 학교 차원에서? 네. 뭐 돌림판 이런 거 돌리고 뭐 팝콘 주고 그랬던 것 같네요. 축하를 받으셨군요. 네. 저는 이거 성인이 된 지 한참 뒤에 알았어요. 성년. 그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이것은 1973년 신생 성인이 되는 19세 이상 청소년들의 장려 취지를 위해서, 장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뭘 장려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네.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가공인 기념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4월 20일이었대요. 왜 4월 20일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근데 4월 20일이었는데 1975년부터 갑자기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로 변경되었다가 어린이 다음에 이제 성년이 되니까 그런 건가? 그럼 청소년의 날은? 청소년의 날은 뭔가 5월 5일에서 5월 6일로 넘어가는 자정 정도가 청소년의 시간일까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5월 6일이 됐다가 1985년부터 지금과 같이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얘도 옮겨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계속 밀려가지고 어쨌든 5월 셋째 월요일로 한국 기념일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뭐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날이네요. 그리고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날은 이제 뭐 성년의 날이랑 올해는 같은 날이긴 한데 그냥 5월 20일 고정으로 있는 날이죠. 이 날은 2007년에 제정된 날인데 다양한 민족,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국가기념일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또 참 관에서 만든 날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2006년 3월에 개최한 이민 정책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 명칭이랑 일자를 논의해 가지고 결정했대요. 원래 유엔에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는 5월 21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미 부부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서 또 밀려가지고 5월 2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명칭도 원래는 외국인의 날이었는데 이게 차별적이다. 그래서 세계인의 날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로 지정했는데 이걸 외국인의 날로 할까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그러네요. 그냥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그대로 했었어도 되네. 그러니까
이 세계인의 날 하면 너무 어바웃하잖아. 이 문화 다양성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양성이란 말도 이제 두드러기 나가지고 세계인의 날 해버렸는데 이러면 뭐 인류의 날 같잖아요, 그냥. 이런. 그리고 뭘 더 중시하느냐가 딱 드러나는 게 부부의 날에 밀렸어요. 근데 이거 부부의 날 정해진 것도 이건 진짜 웃긴 그냥 로즈데이랑 비슷한 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21일로 정해졌대요.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 근데 이게 세계인의 날이 밀린 거임.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둘이 하나가 된 날이라서 21일. 이거 뭐 거의 뭐 삐삐 세대가 지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네, 아니란 느낌이죠. 네. 네, 이것도 어떤 단체, 민간 단체에서 청원을 넣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기념일로 정하게 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읽어가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런 날이 필요한가 싶은 날 중에 하나긴 해. 어떤 뭐 결혼제도의 어떤 신성함 이런 게 약간 겹쳐 보여서 조금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은. 네. 그리고 25일은 방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야말로 유일하게 좀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네.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방제 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방제 훈련한단 말이죠. 규모가 있는 어떤 조직에서는. 이 날은 1962년 5월 25일에 경남 거창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입힌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국내 최초로 군사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진화에 나서는 등 재해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산불 예방의 날이었는데 왠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었는데 이거에서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전체적인 방제를 신경 쓰는 날로 해서 방제의 날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날이 아닐까. 네. 아무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방제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달 5월입니다. 네. 네, 그리고 31일 드디어 마지막 날 31일까지 왔습니다. 5월이 알차네요, 아주. 네, 진짜 대장정이었는데 네, 31일은 바다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 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고 통일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또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 제정을 했군요. 바다의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뭔가 바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를 어떤 치하하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그것이 정해지게 된 연휴는 장보고.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다. 5월 31일이. 나는 이순신일 줄 알았는데 장보고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장보고. 정말 여기서 오늘 우리가 5월의 기념일 얘기를 하면서 장보고 얘기, 세종대왕 얘기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몰랐습니다. 그걸 주제로 정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이렇게 한국사 전반을 다루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뭔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지정된 날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네. 해서 이렇게 5월 31일까지 다뤄봤는데 어떠세요? 네, 모두 다뤄봤는데 제가 그때 왜 그 회사 수첩 만들면서 기념일을 한번 훑었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5월이 진짜 몰빵돼 있긴 한데 진짜 별의별 기념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5월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제 달력에 조그맣게 적혀 있잖아요. 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큰 달력에 보면 조그맣게 적혀 있는 그 기념일들을 한 번씩 보실 텐데 그때 한번 그거를 여러분 보게 되시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작은 일상의 즐거움. 약간 스몰 토크 주제. 그죠. 스몰 토크 주세요. 뭐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바다의 날인데 왜 오늘 바다의 날인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장보고 얘기로 스몰 토크를 이어나갈 수 있다. 약간 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네. 약간 뭔가 페미 하면은 싫을 수 있는데 부치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무슨 왜? 왜? 페미 하면 짜치는데 그래? 왜 부치가 해도 짜치죠.
누가 해도 좀 짜치는 네. 대화이긴 합니다. 오늘은 짜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력을 다해 짜쳐본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런 되도 않은 어떤 주제로 그렇죠. 한번 해보니까 재미있네요.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가정의 달을 그래도 뭔가 한번 이렇게 쭉 훑고 넘어가니까 뭔가 개운한 기분이 듭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제 5월의 하루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그죠? 원래라면 뭐 그냥 평범한 날들이었을 텐데 네. 이제 여러분들 발명의 날이나 뭐 방제 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네. 31일 바다의 날까지. 네.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팟빵에 올라온 댓글 읽어볼까요? 네. 58회 게이들은 어디서 서로를 만나나 그 이후 깻농님 나왔던 방송에 10830412님께서 오랜만에 또 숫자로만 이루어진 닉네임 분이 출연해 주셨는데 그러네요. 네. 깻농님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괄호하고 숨은 팬. 꼭 숨어 계시네요. 네. 또 깻농님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숨어 계신 분들까지 다양히 계셨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랑리님께서 59회 미스터리 어드벤처 요고 출입반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셨죠? 지은님 축하해요. 지역구 스타에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시겠군요. 멋진 무대에서 지은님의 멋짐을 한껏 뽐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와.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전국구로 간다. 오, 약간 이게 소년 만화 성장 스토리 같거든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아직 근데 전국구 스타 우리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전클 아닙니다. 전국클 아닙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뭐 이제 하실 말 없으시죠? 아니 이건 안 들을 거임. 뭔가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못다한 말 있으신지? 네. 가정의 달 특집을 했는데. 네. 뭐 어쨌든 5월 한 달 뭔가 가정의 달 같은 그런 따스함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가정이 안 따뜻한 건 저희도 알지만 모든 가정이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기념일들이 많은 만큼 네, 이 기념일들이 제정된 의미나 이런 것도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것을 곱씹으면서 네. 우리는 퀴어 가족이니까. 그렇지. 그쪽 가족. 가족의 달. 네, 가족의 달로 뜻깊은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골집 퀴어찌였습니다. 안녕.